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 이 재판장의 인정신문에서 직업에 대해서 무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진 의원님, 이건 좀 예상을 깨는 앞서 이제 전 대통령이라 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아마도 변호인의 조언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상황 보겠습니다. 410조 대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앞서 호송차에 내릴 때보다는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좀 수척하긴 하네요. 수척해요. 네. 수척해요. 지금 이 평상시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우리가 보던 모습보다는 네. 이 뺨, 볼이 많이 야위었고요. 네. 지금 목도 많이 야윈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에 들어갈 때 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자리에 아주 네. 또렷하게 앉았어요. 아하. 그럼 지금 사실 지금 마인드, 네. 멘탈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아하. 지금 읽힙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그리고 나서 최순실이 들어오네요. 저때 서로 한번 눈을 네네.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슬쩍 쳐다본 것 같아요, 지금. 쳐다본 것 같습니다. 네. 쳐다보고 지금 앉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의외로 좀 표정이 담담하네요. 그래도 저는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 시선에서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런 모습은 이제 보이질 않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서 최순실 씨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아까 저게 503. 503 써 있는 수용자, 지금 보이네요. 숫자가 보입니다. 503. 수용자 번호 503이 적힌 배지를. 사복을 입어도 되지만 저건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직업이 뭡니까? 물었더니 무직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씨는 임대업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시죠.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최순실 쪽으로 이렇게 뒷모습으로 흐린 모습으로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쪽을 볼지 또 그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렇게 봤는데 애써 그냥 정면만 응시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제가 볼 예. 때는 지금 최순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클로즈업한 얼굴 사진을 보면요. 물론 얼굴이 좀 야인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상당히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표정 상당히 얼굴이 굳어 있고요. 경직돼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스타일이 어릴 때부터 퍼스트레이드를 해봤기 때문에 얼굴을 듭니다. 대개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요.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네. 지금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법원 직원한테 과거에 자기 비서한테 묻듯이 네. 내가 어디 앉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의견을 물어보고 차분하게 가서 지금 앉습니다. 그런데 네. 앉은 뒤에 저 표정은요.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상당히 얼굴이 굳어 있고 네. 지금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 같습니다.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선은 최순실을 정말 뭐 관심도 없고 네. 어디 멀리 응시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박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표정은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정말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표정이고요. 최순실은 오히려 최순실 씨가 이렇게 따라 들어왔잖아요. 네. 따라 들어오면서 박 전 대통령 쪽을 쳐다봅니다. 아하. 쳐다보고 고개를 푹뻑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하. 그게 저는 아마 박 전 대통령에게 그냥 보던 보지 않던 간에 고개를 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법정에 지금 재판장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하. 고개를 꾸벅 숙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 아마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개를 꾸벅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들어와서는 사실 눈을 마주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그 사이에서 이제 약간의 배려를 해서 좀 일어서 준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순실은 어쨌건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은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이 정면만 바라보고 아하. 있는 상황에서 네. 인정신문 과정의 주소를 묻는 순간에 네.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북받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울컥해서 좀 눈물을 보였던 게 네.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법정 내부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릴 텐데 정말로 백 변호사님의 관찰력처럼 최순실 씨가 410조 대법정에 들어서면서 가벼운 목례를 했는지는 잠시 뒤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앞서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최순실 씨가 흐느꼈다는 부분 네.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죠.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헌재 증인으로도 봤고 이 수많은 지금 재판에서도 봤고 네. 속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기가 그지없는 인물이에요. 아하. 사실은 다혈질이에요. 네. 본인이 이제 죄를 짓고 가 있는데 네. 지금 계속 무고하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하. 사실은 증거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당당함이 있습니다. 네. 이걸 또 우리는 안하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네.
이 박 전 대통령만은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아하, 네. 죄송하다. 또는 이제 내가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정말 7개월 만에 아하.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네요. 7개월 전에는 독일에 나가 있고 네. 이 바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귀국을 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귀국해서 수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귀국 이후 구속이 돼서 네. 지금까지 이제 7개월여가 흘렀는데 네. 그 사이에 보세요.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죠. 아하. 어찌 보면 자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이 구속이 됐죠. 네. 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재판에 서게 됐죠. 자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오늘 네. 처음 만나는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흐느끼지 않을 수가 네. 없어요. 이 지금 최순실의 멘탈은 네. 오늘 붕괴해서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앞으로 좀 수습이 되겠죠. 지금 조금 전에 그림에서는 저 각도에서는 최순실 씨가 고개를 숙여 목례를 했는지가 안 잡혔네요. 정면으로 잡힐 때 아까 그러니까요. 목례를 했었거든요. 앞서 처음에 보여드린 정면에서 찍힌 각도를 좀 봐야지 들어설 때 410조 대법정 들어설 때 목례를 하는지 자 그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림은 보여드릴 텐데 앞서 저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진 의원님 검사석에 공판 검사석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아마도 오늘 저 재판정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의 스파트라이트는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아까 우리 백 변호사가 지적했지만 오늘은 검사도 준비된 뭐 이게 혐의 같은 건 이야기하겠지만 본격적인 어떤 법적 다툼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톤 다운 시킬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시하는 것은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어나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 굴곡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저 자리는 굉장히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자리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카메라 들어와서 그렇지만 오늘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오늘을 시작으로 모레도 하고 아마 그 다음 날도 할 겁니다. 일주일에 네. 한 3번씩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할 걸 갖다가 지금 생각하면요.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웬만한 이 멘탈갑이 아니면 견디기 힘든 시간인데 네. 정말 좀 전직 대통령의 이런 비극이 3번째 계속된다는 데 대해서 네.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아까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때 기억할지 모르지만 40년 직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을 잡았을 때 뿌리치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리 최순실이 죄송스러워하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아마도 얼굴도 보기 싫을 것이고 아마 말도 섞기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앞서 이제 저희들이 관심 가졌던 부분은 과연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칠지 그리고 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여기에 쏠렸는데 일단은 표정 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종 무표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는 앞서 법정에 들어설 때 약간 우리 백 변호사님의 관찰력으로 봤을 때는 가벼운 목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해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을 때 이경재 변호사가 배려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서 막아주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두 사람의 뭐 관계 저희가 수없이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20대 때 처음 봤는데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굉장한 고통 속에 계셨다고 회상을 합니다. 저렇게 연약한 분이 퍼스트 레이디를 하며 아버님을 보좌할 수 있을까? 즉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팝 가수를 좋아하는 듯한 애정 관계가 제 마음속에 성립이 됐다. 정말 존경스러웠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좋은 얘기들을 발췌하면 네. 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쭉 일관적으로 이어져요. 네. 하지만 보세요. 자, 40년 직인데 최태민의 딸로 이 큰 영예였던 박근혜, 당시 큰 영예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흑백 사진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이 여대생이었던 최순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운동회에서 서로 만나서 네. 웃고 이야기하고 정말 여느 젊은이들 같은 발랄한 모습인데 네. 그 이후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네. 청와대를 나온 혈혈단신 박근혜. 네.
최태민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 굉장히 가깝게 지낸 것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 알게 됐죠. 네. 그러면서 거의 최순실이 모시게 되죠.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시녀 같은 여자다. 네. 내 심부름 해주는 여자다. 그리고 뭐 눈도 못 맞췄다. 네, 눈도 못 맞췄다. 어디 네. 감히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와요. 그 심지어 또 최순실 측의 이야기는 네.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 아나 봐. 아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좋은 꼴 나쁜 꼴 다 전 뒤섞여 있다고 보는데 아하. 오늘은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왈칵하고 네. 심정이 무너져 내리고 네. 상당히 죄송스럽고 할 것 같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오늘의 진심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피곤하고 지루한 재판이 진행되면요. 네. 과연 내가 피해를 볼 것인가?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이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금이 가고 멀어지고 나중에는 상당히 다른 진술들, 네. 상반된 모습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얘기는 오늘 MBN과 함께 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앉는 모습 다시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각도면요, 백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순실 씨가 이제 들어올 모습 잠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때 최순실 씨가 목례를 하는지. 근데 지금 보면 이미 재판부가 들어와 있잖아요. 재판부를 향해서 했을지 한번 그 각도 보겠습니다. 목례 자, 있죠. 저 모습. 재판부 각도가 재판부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각도가. 재판부는 몸을 많이 틀어야 되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는 박 전 대통령에게 목례를 했다라고 보는 게 네. 맞을 맞아요. 것 같아요. 타당하네요.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대기실에 있을 때부터 들어가면 인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지금 아주 반사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네. 박 전 대통령이 눈에 뜨이든 안 뜨이든 네. 인사하기로 이 사전에 결심을 하고 아하. 들어서자마자 일단 인사를 했는데 네. 자, 응시했느냐 응시하지 않았느냐 이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정면으로 마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박 전 대통령에게 눈길을 또렷하게 주면서 응시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마주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각도예요. 네. 그럼 결국은 인지하는 거죠. 아하.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네. 저기 앉아 있구나. 네. 저 옆에 옆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구나. 아하. 하고 자기 자리를 인지하고 들어가서 앉고 이경재 변호사가 섰다가 네.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이 박 지금- 전 대통령은 눈길을 네. 안 준 게 확실해요. 네. 정면만 응시해요. 네네. 이것도 굉장히 의도된 태도인데 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을 확실히 네. 그 존재를 확인하고 들어간 게 맞네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진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라고 검찰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아마 재판부가 물었겠죠.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제가 사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배신이 만연한 사회에서 다들 등을 돌리고 있는데 저 혼자 남아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하다. 이건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최순실의 희망사항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 조사에 보면 정반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금을 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꼭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의 저 구형이 나옵니다. 사익 추구에서 권력을 남용했고 법치주의 지시를 어겼다는 건데 오늘 저 김세현 부장판사가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오늘 정말 국민들이 봐야 될 것은 박근혜 최순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말 대통령이 저 자리에 왜 앉았는가입니다. 그렇죠. 법치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많은 분들과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사랑했고 또는 비판했고 하고 관계없이 누구든 간에 내가 지지했던 정치인도 네. 법치주의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아하. 이거를 분명하게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네.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네.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슴 아픈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부분도 많았다. 갱년기 같은 여자만의 아픔 등이 노출되는 걸 꺼렸다. 예전에 그 유영아 변호사가 말했던 여성으로서의 네. 그런 사생활. 그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동훈 예. 평론가님.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이제 쭉 최순실 씨가 이제 법정에서 한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의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 한 얘기는 사실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뭐 사실상 거의 영부인 역할을 포스트 레이디를 할 그렇죠. 때였고 정말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앞에 정면 시선 마주치기도 힘들 정도로 그 당시 또 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 영예 시절에는 거의 아이돌급이었던 거 맞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했고 거의 뭐 공주처럼 이랬기 네. 때문에 그때의 심정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변해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무렵에 와서는 앞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네.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아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만만하게 네. 이제 보기 시작한 거고 이제 그런 그 심리적인 변화 또 이거 나름의 어떤 역사가 이제 쭉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최순실 씨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나를 그렇게 설마 이용해 먹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사실은 굉장히 의존적으로 뭐 이런저런 부탁을 이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아하. 그런데 생각이 많이 변한 거는 사실 최순실 씨 쪽이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네. 오늘 굉장히 의외인 것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조금 그 심경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약간 네.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최순실 씨가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인 거 아닙니까? 눈물을 네. 보이고 했다는 걸로 봐서 이게 좀 상황이 약간 좀 의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 장면에서 사실은 이제 두 사람 간의 지금 현재의 그 어떤 상황이 그대로 지금 이제 네. 보인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쳐다를 안 보잖아요. 애써 일부러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너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최순실 씨는 어제도 사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을 받았는데 어제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2년 박 전 대통령에게 교육 관련 강의를 해주고 그 비용을 최순실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서 이에 대해 최순실 씨는 부인을 했어요. 백 변호사님, 네. 이 내용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공동체이지 않느냐 지금 그 부분을 캐묻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의상비 대납이 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동 자택을 임순희 씨하고 최순실 씨가 구입했다라는 게 아하. 하나 있었죠. 네. 그리고 또 그 뒤로도 이렇게 작은 뭐 최근 그 독일에 가기 전까지도 생필품 하다못해 잠옷까지 사서 청와대에 넣어줬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거기에 또 추가된 게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002년에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 대표 시절에 관련된 뭐 강의 같은 걸 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러면 그 강의료를 최순실이 나와서 전부 다 줬다라는 겁니다. 네. 최순실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부인을 하는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정산받았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계좌로 집어넣어 주면은 나오잖아요. 계좌 네. 내용 나오죠. 의상비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그 삼성동 자택도 그렇고 부인은 하고 있으나 네. 반대되는 증거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둘이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상 이제 재산을 공유하는 관계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일단 한 주머니다. 아하. 그리고 특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네. 보시면 최순실이 저 관련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고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네. 자, 지금 송광용 이 수석이 네. 이런 진술을 했다. 그걸 부인하면서 자, 대통령의 교육을 담당할 그런 수준 아니었다고 본다. 꼬집는 거죠. 아하. 최순실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 법정에서 최순실은 저는 임대업자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네. 저는 정치는 모르고요. 대통령 옷 필요하면 옷 만들어 드리고 돈은 다 대통령이 냈습니다. 그랬는데 네. 자, 수석을 지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한 국가의 대통령의 경제교육을 담당할 수준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평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종훈 평론가님. 근데 네네. 이거는 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의원 시절에도 보좌진들이 있었지만 늘 그 이른바 그 신사동 팀에서 공부, 실제로 다 했다는 세미나.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국문화재단 아닙니까? 자, 그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사장 할 때 이사장실 앞에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경유하지 않고는 만나기가 힘들었고, 근데 그 당시 정윤회 실장과 이 최순실 이 두 사람이 한 게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가정교사들을 계속 이렇게 불러와서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 활동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저분 말고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뭐 경제교사도 있었고 뭐 이런 분들도 다 저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윤회, 최순실 이 두 사람이 바깥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불러서 강의를 시키고 강의료를 주고. 근데 그거를 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했거든요. 네네. 자, 근데 그 돈의 지금 출처가 지금 이제 어디냐 이겁니다. 네. 이게 과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거냐 아니면 이 경제 공동체 개념으로 해서 이 네. 최순실 씨가 사실상 뭐 자기가 공동 관리하고 있는 그 지갑에서 열어서 그냥 지급을 한 것인지 네. 이게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의원 시절에도 보좌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이 정윤회, 최순실 두 사람이 했다는 대목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나오는 공적 자금 가지고 이게 지불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제 정치인들 같으면 보좌관들이 나와서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네네. 예, 국회에서 나오는 뭐 정책 활동 지원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빼서 보통 준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네. 네, 말씀하시죠. 근데 공과 사의 구별의 문제인데 지금 이종호 평론가 말씀처럼 저기서 과외 수업을 시켰던 사람 중에서 일부는요 청와대도 들어갔고 일부는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언하기 때문에 저런 걸 한 거는 맞고 다만 이제 최순실의 역할이 과외 교사들을 갖다가 선정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왔을 때 돈봉투 주고 이런 거는 저는 최순실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순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까 최순실의 발언에도 나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힘들었던 언둔 시절이 한 18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측근에서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최순실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은 아마도 나는 친가족이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뒤에도 뭐 의상비, 뭐 화장품, 심지어는 마시는 것까지 본인이 마치 여동생처럼 다 챙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줬는지 본인 돈으로 했는지 불분명합니다. 검찰은 최순실이 줬다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 돈으로 했는데 다만 심부름만 했다는 건데 네. 진실은 법원이 판단하겠죠. 그렇다면 최순실이 어느 순간 청와대에 들어간 뒤부터는 본인이 마치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갖다가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증거들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지. 지금 최순실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도와줬냐? 본인 말처럼 뭐 팝스타처럼 좋아했다? 이런 거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얼마만큼 공적인 영역을 당신이 침범했느냐, 불법을 자행했느냐, 이게 아마 저는 증거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백 변호사님, 오늘 일단 재판을 예상해 본다면 오늘 혹시 재판이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재판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이 총 18가지나 되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속보 자막으로 지금 나오는 게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지키름을 저버렸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어떻게 계속 하나하나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설명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끝나면 또 최순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을 하겠죠. 오늘 최순실에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롯데와 관련된 뇌물죄만 합니다. 그리고 신동빈 부회장에 대해서 또 이 뇌물죄, 뇌물공여죄와 관련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을 하면 이 낭독한 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 최순실 측, 신동빈 회장 측이 지금 현재 관련된 답변을 해요. 검찰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게 공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답변 정도만 합니다. 네. 답변이 끝나고 나면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것 나머지 뇌물죄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이제 병합해서 한 재판으로 끌고 네. 갈 것인지. 아하.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최순실의 뇌물죄는 특검에서 기소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는 검찰에서 기소했으면 네. 이거 기소 주체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병합을 하느냐 이게 아하. 첫 번째 논리인데 네. 그거는 과거에도 한번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네.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아하. 최순실의 뇌물죄 재판은 한 달 이상이 좀 지났어요. 네. 한 달 이상 지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 관련한 그 부분만 따로 추가하고 앞으로 같이 하는 게 네. 소송 경제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법원의 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 병합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면 네. 오늘 재판은 마무리가 될 거고요. 네네. 다음부터가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한 증거조사. 네.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서류조사 관련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지금 속보자마 앞서 백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주체가 지금 검찰인 속보자막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검사가 계속해서 혐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뒤에 이제 피고인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답변도 나올 텐데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어제 열린 뇌물죄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뭐라 그랬는지 잘 들어보세요. 검찰을 상대로 이런 얘기했답니다. 최순실 씨가 왜 나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묶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했다며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한 게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거에 아까 과거 얘기를 우리가 네. 했었잖아요. 그게 한국문화재단 건물 안에
이 사설로 이름을 정치연구소 이렇게 붙였답니다. 네. 이거는 과거 언론에서 많이 비사가 취재돼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관전 전 경정의 이야기처럼 네.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하. 3위가 박근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치연구소도 연구소장이란 이름은 최순실, 최소장 이렇게 불렀고요. 네. 그 남편이었던 당시에 정윤회 씨는 실장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아. 그럼 흔히 소장 실장이면 소장이 높거든요. 이름이 정치연구소. 자, 여기 박근혜 의원께서 좀 이제 정치와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데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해박하다고 하시니 네. 한번 좀 와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조그만 공부 모임을 늘 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봉투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최순실 소장이 챙겨줬다. 그럼 그때 서로 인사하고 연락 주고받을 때 뭐라 그랬겠습니까? 최 소장님 계십니까? 아하. 최 소장님이 그럼 들어가십시오. 네. 이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이 지금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에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잖아요. 아하. 옷값부터 시작해서. 근데 옷값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딱 하나예요. 네. 당시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 전 추행정관을 통해서 네. 돈 봉투를 전해줬다. 아하. 옷값을 다 치렀다. 근데 이게 한 회에 대한 네. 얘기예요. 옷은 지금 대통령이 돼서 무려 4년. 네. 그 전에 의원 시절까지 하면 10여 년. 여기서 옷값만 5억이 넘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그것을 그러면 한 번 봉투 전해준 걸로 다 네. 퉁치는 게 되는 것이냐.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측과 네. 최순실 측에서 이 돈 거래에 대해서 이 증명해야 될 게 네. 너무나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혹시 진의원님 하실 말씀 예. 짧게 하시면 제가 백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한번 그래서 여쭤볼게요. 저 네네. 댓글에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네네. 지금 신동빈 롯데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여기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대기업의 돈을 받으려면 미래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왜 어렵게 받느냐. 뒤로 조용히 받지. 네. 이 논지인데 아하. 그렇다면 신동빈 회장은 누굽니까? 롯데가 어쨌든 네.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뒤를 봐주고 돈을 거뒀다는 지금 주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오늘 저는 궁금한 게 최순실도 최순실이지만 네. 신동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의 심리가 또 흔들리지 않을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동빈 부회장은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과 거의 유사한 스탠스를 취할 겁니다. 아. 강요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건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또 완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오늘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밀하게까지 들어가기는 좀 힘든 네. 날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MBN과 함께 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